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익주입니다. 원유기업의 ETF라고 할 수 있는 여기 XLE를 제외하고는 산타렐리 무색하게도 S&P 500은 연초 1월 1일 대비해서 20% 하락했고 테슬라는 72% 하락하는 등 굉장히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번 매크로 데이터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약 3.05 트릴리언 달러로 확실히 2021년 12월 29일 대비해서는 밸런스시트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보는 이유는 밸런스시트이 높거나 낮아지거나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 또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쯤에 S&P 500이 이렇게 오른 이유도 밸런스시트이 축소되지 않고 이렇게 두 차례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S&P 500 또한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연준이 QT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예고했던 것과 같이 연준의 밸런스시트이 또다시 이렇게 축소되면서 12월 기준의 S&P 500의 주가 또한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이 밸런스시트를 줄여나가냐 늘려나가냐는 리버스 리포스의 물량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리버스 리포란 연준의 부채를 의미하는데요. 연준이 추후에 특정한 금리에 나중에 사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넘기기 때문에 부채라는 개념으로 리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리포가 올라가면은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패턴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연말 때 리버스 리포가 늘어나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2월 때도 살짝 올라왔고요. 2021년 12월 달에도 꽤나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12월 달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그리고 리포가 오르면은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S&P 500도 함께 하락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은 약 2.2 트릴리언 달러 정도인데 9월달의 수준인 2.4 트릴리언 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밸런스시트는 3 트릴리언 달러의 수준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는 멤버십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 체크 그리고 이러한 제 매매 내역 또한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런스시트를 보았으니 다들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약 70%가 하락해버린 기업입니다. 한때 PE 멀티플이 100에서 200배 혹은 376배까지 갔던 기업인데요. PE 멀티플이라는 개념은 테슬라가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순이익의 100배, 200배 혹은 376배까지도 시가총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퍼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PE 멀티플이라고 하면은 또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테슬라의 PE 멀티플이 376배라는 것은 앞으로 테슬라의 순이익 성장률이 376%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다른 곳에서 테슬라의 주가 또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의 100배, 200배 혹은 376배를 주고 사라고 했다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못한 채로 사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순이익의 100배 또는 200배를 받았을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점 대비해서 70% 넘게 하락했기 때문이죠. 지금의 테슬라는 PE 멀티플 기준으로 약 26.97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래 순이익이 약 26에서 27% 정도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널리스트들로 하여금 테슬라는 평균 28% 정도의 순이익 성장률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이러한 성장률을 실적으로서 보여준다면은 테슬라는 이제는 저평가권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과하게 높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매크로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을지라는 부분을 말이죠. 지난 3개월 동안 애널리스트의 가이던스는 EPS와 매출액에 있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애널리스트는 EPS를 높였던 반면 18명은 EPS를 다운그레이드 시켰고요. 매출의 경우는 7명이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면 25명은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의 매크로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테슬라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을 리버스 gamma squeeze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short squeeze와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아래로 가파르게 하락한 현상인데, 여기 옵션에 있어서 put 볼륨이 이렇게 매우 높고 실제로 2022년 12월 30일 매우 짧은 만기를 두고 거래되는 거래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풋이 비싸지면은, 즉 숏을 치는 매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리버스 게마 스퀴즈도 머지않아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차트적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일본 기준으로 RSI는 무려 16.56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와 있고요. 136달러라는 이 갭을 다 채웠고 이제는 여기 95달러까지의 갭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락했는지라 95달러까지의 갭까지 채워나가면서 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지금의 상태는 언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테슬라의 재고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중국에서의 공장 셧다운부터 해서 한국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고 등 온갖 악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뉴스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어떤 해프닝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재고량의 경우는 최근 테슬라가 자동차의 가격을 빠르게 인하시키면서 한때 높았던 테슬라의 재고량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우 빠르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언제 재고량이 다시 오를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오늘날 기준으로 테슬라의 재고량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되찾았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준의 밸런스시트 현황,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S&P 500이 여전히 고평가에 있는 만큼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과매도에 있다는 부분은 맞으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저평가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매크로적으로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결코 테슬라에 올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텔레그램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